선생님,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검진 땐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말씀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혈관 질환은 대부분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건강은 침묵 속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박모 씨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가족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CT 촬영 결과를 보니 뇌혈관이 무려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6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혈관 질환이 이미 수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한 뇌혈관 질환 환자의 80% 이상이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서서히 막혀도 처음에는 물이 나오죠. 하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0%, 60% 막혀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 그때서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대생 때 배운 교과서에는 혈관이 75%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80%, 심지어 90% 막혀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의 혈관 건강 상태는 정말 심각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만성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까지 더해져서 혈관이 빠르게 노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암 다음으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혈관 질환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은 만약 이 환자분이 10년 전에 생활 습관을 바꿨다면 하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혈관 질환이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왜 혈관 질환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이 뇌세포들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달리 산소 공급이 4-5분만 중단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우리 몸이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혈관이 30-40% 막혀도 다른 혈관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뇌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축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검진에서도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로는 혈관에 막힌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이 50-60% 막히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가시죠.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58세 여성 환자였는데 2년 동안 간헐적인 어지럼증을 겪으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이비인후과, 신경과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죠. CT 촬영 결과 뇌동맥이 85% 막혀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70% 이상 막혔을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뇌세포들이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성격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십니다. 혈관 질환의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단계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죽상경화반이라고 부르는데 아직은 혈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단계 죽상경화반이 커지면서 혈관 내경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상은 없습니다. 3단계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면서 간헐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그것입니다. 4단계 혈관이 75% 이상 막히면 만성적인 혈류 부족 상태가 됩니다. 기억력 장애, 성격 변화, 보행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5단계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죽상경화반이 터지면서 급성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5단계에서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면 그때서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이미 뇌세포들이 도미노처럼 죽어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1분마다 190만 개씩 죽어갑니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인 것이죠.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절망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간세포나 피부세포와 달리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한 후의 치료는 사실상 회복이 아니라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죽은 뇌세포가 담당했던 기능들은 평생에 걸쳐 재활 치료를 통해 다른 부위가 대신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방입니다.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확고한 신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면 스텐트를 넣으면 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스텐트 시술은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질병이 진행된 후의 대처법일 뿐입니다. 스텐트를 넣는다고 해서 혈관이 20-30년 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텐트를 넣은 부위 외에 다른 혈관들도 계속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30% 정도는 5년 내에 다른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예방은 다릅니다. 혈관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며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혈액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반대로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의 혈관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혈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3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관벽도 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30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개선됩니다. 이런 효과가 누적되면서 혈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셋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의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혈관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금연만 해도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흡연자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10-15년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금연 후 2주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규칙적인 수면, 취미 활동,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을 통해 혈관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10-20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80세가 넘었지만 혈관 나이는 60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권해드린 혈관 건강 음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모두 자연식품이고 우리나라 분들께 익숙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고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끈적한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진료하면서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72세 할머니셨는데 매일 마늘 한 쪽씩을 꿀에 재워서 드셨어요.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80mgdl에서 220mgdl로 떨어져 있더군요. 약물 치료 없이 식이요법만으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게다가 혈소판 응집도 검사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늘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이 위약을 복용한 그룹보다 동맥경화반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생으로 먹기는 쉽지 않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하루에 한 쪽씩 드시라고요. 꿀의 단맛이 마늘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서 먹기가 훨씬 편합니다. 또는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더욱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 기름을 만들어서 요리에 사용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마늘을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면 알리신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생마늘이나 약간 데친 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같은 생선들이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혈관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의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분은 65세인데 혈관 나이가 50세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30년간 매주 고등어를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오메가-3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도 합니다. 덴마크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낮았다고 합니다. 다만 등푸른 생선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큰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이 좋습니다.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 축적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정도 크기가 적당합니다. 또한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강하게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선을 구울 때는 중간 불에서 살짝만 구워서 드세요. 생선이 비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레몬이나 생강을 함께 조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비린내도 줄이고 항산화 효과도 더해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혈관에 생긴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혈관 질환의 시작점입니다. 혈관에 작은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을 막게 됩니다. 견과류의 항염 효과는 이런 과정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호두 30지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이루는 세포로 이 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견과류를 권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호두 3-4개, 아몬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 한 줌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과류를 고를 때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것을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한 견과류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로스팅된 견과류보다는 생견과류가 더 좋습니다. 견과류는 공복에 먹는 것보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신다면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혈액 검사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본 수많은 환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혈관 건강의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혈관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날 때나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메스꺼움이나 두통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몇 분 동안 앞이 잘 안 보이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눈으로 가는 혈관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이 10분간 지속되었다가 회복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경동맥에 70%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완전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뻔했던 사례입니다. 세 번째, 손발의 감각 이상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말초혈관의 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찬 곳에 있지도 않았는데 손발이 차갑고 저린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억력 저하입니다. 최근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뇌혈관 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만성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슴 답답함이나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평소보다 심하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다리 통증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하지 동맥의 순환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증상의 빈도가 늘어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검사들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뇌혈관 MRA, 심장 CT 등의 검사를 통해 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50세 이상이시라면 최소 2년에 한 번은 혈관 건강검진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시다면 더욱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10분만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기억해 주세요. 마늘로 혈액을 맑게 하고 등푸른 생선으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며 견과류로 혈관의 염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가장 좋은 약이자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음식이 10년 후 여러분의 혈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적인 어지럼증, 시야 장애, 손발 저림 같은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작은 노력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6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고마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관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운동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을 위한 여정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신경외과 전문의 박진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